정말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일단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마케팅의 기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했던 거예요. 예, 일단 마케팅은 포피와 STP 두 개만 알면은 모든 거 다 아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포피만 일단 갖고 왔어요. 오늘 스타트업 시장 진입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네 개의 개념이 필요하거든요. 포피. 마케팅은요, 프로덕트, 그 다음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 네 개의 조합입니다. 아까 앞서서 마케팅, 프로모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마케팅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데요. 그게 바로 이런 이유예요. 보통 마케팅 하면은 자꾸 프로모션만 생각을 하십니다. 광고. 사실 제가 스타트업 멘토링, 컨설팅, 하다못해 그런 자리에 나갈 때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특히 마케팅 브랜드 코치로 나가게 되면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SNS 마케팅 할까요? 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요? 혹은 어떻게 하면 한 달 안에 페이스북 팔로워를 1000명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인스타를 1000명을 늘릴 수 있을까요? 그거 자체가 틀린 질문은 아니세요. 하지만 마케팅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정말 극히 일부분입니다. 소위 프로모션만 잘 돌아갔었을 경우에 리스크가 너무 높아져요. 지금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이 다 균형이 맞춰져야 그게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프로모션에 신경을 쓰실 때 그 광고에 들어가는 문구 혹은 제품 서비스의 스펙이 들어갈 겁니다. 고객을 설득하기 위한. 프로모션에서는 고객이 듣고자 하는 말, 즉 고객의 니즈에 기반한 말을 쓰시게 되는데요. 이 말을 쓰실 때 거짓말은 하시면 안 돼요. 왜? 사업은 지속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죠. 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광고 문구를 쓸 만큼 프로덕트, 제품의 퀄리티라든가 성능이 쫓아와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프라이스, 이거를 지불할 만큼, 즉 아까 마케팅의 정의를 저는 가치 교환의 과정이라는 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객이 그 돈을 내고 아깝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드는 딱 그 선의 가격, 그리고 우리 고객이 모여있는 데가 어딘지에 맞춰서 제품들이 딱딱 그 포인트에 가 있게 하는 플레이스, 유통. 프로모션뿐이 아니라 위에 있는 이 세 개까지 다 합쳐지는 활동이 되어야 마케팅 활동, 마케팅 전략을 제대로 수립하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앞에서 보여드렸던 비즈니스 기반의 마케팅, 이 기획, 설계, 생산, 판매, 사후 서비스, 이 포피 과정이 거기에 하나하나 다 대입이 되면서 포피는 거기에 결과물로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개념을 굳이 계속 설명을 드린 이유는 마케팅은 단순히 프로모션이 아니라는 거, 일단 그거 하나만 기억해 주셔도 사업하시는데 훨씬 유리하실 거예요. 스타트업 케이스 하나 들어볼까요? 얼마 전에도 작년 정도 되네요. 작년에 그 멘토링, 컨설팅을 했던 스타트업 한 군데가 있습니다. 프라이스를 건드렸어요. 그 회사의 문제는 뭐였냐면요, 회사 자체 제품 서비스가 잘 팔리고 있었어요. 근데 왠지 제품 서비스를 파는데 터질 듯 더 판매가 늘지 않는 거예요. 어느 선에서. 보통 초기 스타트업들이 많이 겪는 시장 진입 이후에, 바로 직후의 문제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진단을 하고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만 바꿨는데 판매량이 늘었어요. 참고로 B2B 서비스였고요. 그 스타트업이나 중견기업들이 평소에 세무사든 법무사든 돈을 맡겨서 써야 되는 서비스였는데 그걸 자동화한 비대면 서비스였습니다. 가격을 어떻게 건드렸냐면요, 가격이 굉장히 오프라인에서 그 서비스를 받을 때보다 가격이 훨씬 쌌어요. 오프라인에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 받는 서비스였는데 온라인에서 그 회사가 10만 원 정도에 팔았습니다. 그럼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게 싸게 팔면 엄청 대박이 나겠구나. 근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10만 원에 팔았기 때문에 매출이 잘 안 늘었어요. 처방을 어떻게 했냐면요, 가격을 20에서 30만 원대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오히려 판매가 늘었고요. 판가도 3배가 뛰었기 때문에 곱해주면 매출은 어마어마하게 한꺼번에 증가했습니다. 불과 가격을 올리고 2달 만에.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요. 기존 서비스를 100만 원 받고 팔고 있던 오프라인 서비스였는데 이 100만 원 대비해서 똑같은 서비스인데 10만 원이니까 오히려 고객들이 느끼기에는 저 서비스 믿을 수 있을까? 불신이 생겼어요, 오히려. 너무 싸서. 여러분도 가끔 물건 사실 때 그러신 적 있지 않으세요? 너무 이 물건 갖고 싶고 좋은데 너무 싸서 의심이 되는 경우. 그 케이스가 딱 그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오히려 온라인으로 사람 안 만나고 진행하기 때문에 줄여놓은 만큼이 그래서 30만 원 수준입니다. 라고 공표를 하고 마케팅을 했더니 그래 100만 원짜리인데 온라인 비대면으로 하면은 가격은 훨씬 기술 때문에 싸지겠구나. 근데 30만 원? 원래 100만 원 쓸 거 30만 원밖에 안 쓰니까 굉장히 싸네. 싸고 좋네. 까지 간 거죠. 오히려 너무 싸게 받아서 제품이 잘 안 팔리는 케이스였어요. 이 예시를 말씀드린 이유는 마케팅은 프로모션 하나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 네 개가 다 균형을 맞춰놔야 마케팅 전략에서 균형을 맞춰놔야 실제 실행을 했을 때 성공 확률이 올라갑니다. 뽀피 케이스를 한번 또 살펴볼까요? 이번엔 넷플릭스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넷플릭스 많이 보시나요? 사실 요즘 특히나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넷플릭스는 더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뽀피 관련물을 보게 되면요. 넷플릭스의 프로덕트, 제품 뭘까요? 당연히 영화와 드라마 등 그 각종 동영상들이죠. 그 제품을 모아놓은 거고 그 제품을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직접 받는 서비스는 당연히 그 영상인 거죠. 그럼 프라이스 한번 볼까요? 어떻게 돼 있죠? 가격 체계가? 넷플릭스는 단건으로 돈을 받지 않습니다. 구독 채널이죠. 한꺼번에 한 번만 돈을 내면은 계속 볼 수 있어요. 요즘 얼마였죠? 저도 넷플릭스 구독하고 있는데 자동으로 해놔가지고 가격이 명확하게 생각이 안 나네요. 2만 원 좀 안 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넷플릭스는 가격을 그렇게 책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예전에는 한 재작년, 3년 전만 해도요. 코로나 이슈를 떠나서 그때도 당연히 넷플릭스가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넷플릭스뿐이 아니라 OTT 서비스들이 다 발현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가격들이 나왔죠. 넷플릭스가 제시한 그 가격은 각각 그 OTT들이 했던 가격보다 사실 많이 파격적이었어요. 물론 싼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앞에서 다른 예시 들었던 것처럼 고객이 받아들일 만한 수준의 가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는 이런 개념인 거죠. 특히나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킹덤 시리즈가 나왔을 때 시즌 1과 시즌 2 때 급격히 많이 늘었습니다. 고객 머릿속에서 어떻게 계산되냐면요. 킹덤을 혹은 넷플릭스 공개된 영화, 넷플릭스 올리 공개되는 영화를 영화관에서 봤다면 얼마였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영화관 가격은 7에서 8천 원 되죠. 7, 8천 원보다 두세 배가 됩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어떻죠?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볼 수 있어요. 영화 가족들, 내 친구, 혹시 연인과 같이 보러 갈 그 한 번의 돈이면은 내가 보고 싶은 영화, 물론 최신 영화만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영화를 편안하게 그리고 더군다나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는 독자 컨텐츠들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고객 머릿속에서는요. 영화관과 비교했을 때 넷플릭스가 비싸지 않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가격 책정을 정말 잘했습니다. 넷플릭스가 기준이 되고 나니 그 이후에 나오는 각종 국내외 OTT들도 다 넷플릭스 가격을 중심으로 추가 서비스가 있으면 올리고 혹은 서비스가 좀 떨어지면 낮추고 하는 방식 혹은 가격 정책상 상대방 고객을 뺏어오기 위해서 저가로 가거나 하는 활동을 하게 되죠. 즉 넷플릭스가 만들어 놓은 가격 기준선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넷플릭스의 플레이스는 뭐죠? 앞서 프로덕트 말씀드릴 때 잠깐 드렸어요. 넷플릭스는 플랫폼입니다.
동영상 유통 플랫폼. 예. 넷플릭스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죠. 하다못해 결제까지도. 예. 고객은 컴퓨터나 모바일이나 그 다음에 스마트 TV를 통해서 넷플릭스의 플랫폼과 접촉을 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유통 채널 자체는 넷플릭스가 스스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유통 채널에서 구독 경제를 통해서 정해진 돈을 받고 그 다음에 영화 드라마를 비롯한 컨텐츠들을 프로덕트로 파는 거죠. 마지막 프로모션입니다. 넷플릭스의 프로모션. 혹시 넷플릭스 광고 보셨나요? 오늘도 사실 이 자리에 오면서 지하철, 강남 쪽에 어마어마하게 도배를 해놨더라고요. 넷플릭스가 항상 넷플릭스에서만 공개하는 영화라든가 혹은 드라마를 할 때 5개 광고를 비롯해서 TV 광고까지 엄청나게 돌립니다. 그걸 보고 그 영화, 어차피 플랫폼이기 때문에 영화라든가 동영상 컨텐츠의 매력도를 통해서 플랫폼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걸 유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는 굉장히 많은 광고를 돌리고 있어요. 다시 한번 포피를 강조를 하자면 넷플릭스가 만약에 제품, 가격, 유통까지 하나의 일관적이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설계를 해놓지 않고 그냥 단순히 영화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사이트로만 해서 광고를 계속 했었다면은 지금의 성공까지 이르지 못했을 겁니다. 그건 단언컨대 지금 OTT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국내 OTT들이 가장 먼저 나온 케이스도 많아요. 근데 다 지금 기억에 잊혀지고 다들 고전하는 이유가 이 지금 포피 관점에서 균형이 잘 안 맞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마케팅은 이 4가지를 다 건드리셔야 됩니다. 특히나 창업가 분이시라면 그걸 꼭 머리에 넣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타트업의 단계별 성장과 포피 우선순위라고 이 포피를 조금 더 중요도에 따라서 나눠봤습니다. 이 4가지를 동시에 신경 쓰면 좋지만요. 보통 이 강연을 오프라인에서 했을 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저 4개를 다 하면 좋은데 어떻게 한꺼번에 저걸 다 할 수 있습니까? 대기업도 쉽지 않은데. 물론이죠. 다 순서가 필요합니다. 예시를 넷플릭스를 들고 디즈니를 들고 굉장히 큰 회사들을 들긴 하지만요. 모든 게 순서가 필요해요.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이 4개를 동시에 하셔야 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대신에 그 단계별 성장, 여러분의 위치에 따라서 어떤 걸 조금 더 중요시할지 정도는 하실 수 있어요.